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다시마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다시마님께서 정말 많은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던 분이죠. 특히나 귀신에 관련된 거, 그리고 영적인 어떤 신의 개념까지도 많이 겪으신 분인데, 오늘은 어떤 사건으로 찾아와 주셨을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다시마님. 네, 안녕하세요. 네, 무슨 일이 있으세요? 제가 이번에 네. 지인한테 돌비님께 사연 제보하는 걸 들켜버려가지고. 아니, 잠깐만.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맨날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예요? 네. 뭐 얘기하신 거 아니고 본인이? 우연찮게 들었다 해가지고, 네.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 지인이 어려운 지인이에요? 아니면 편한 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긴 했는데, 그래서 더 눈치를 챈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그러면 또 말씀해주세요. 뭐, 어쩌라고, 네. 이런 식으로. 네. 어떻게 하라고요? 네. 이게 난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마님? 본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네. 점점 늘어나는 게 무서워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왜 무서우세요, 다시마님? 항상 많은 분들이 그러시긴 하는데, 왜 무서우세요? 이상하게 볼까봐? 그냥 좀, 소문날까봐. 제가 평소에는 제가 말을 할 때 잘 말을 하는 편인데, 저에게는 돌비님이 아이돌 같은 분이셔서 자꾸 이제 긴장돼가지고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 모습이 부끄러워서요. 저 아이돌 맞아요, 아이돌비. 네, 아이돌비고.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이가 없다. 이렇게 피식 웃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아이돌비예요. 예. 아무튼 간에. 저에게는 진심입니다. 다시마님. 저에게는 진짜 아이돌 같은 분이라서. 네, 다시마님, 항상 말씀드리지만, 남 신경 쓰다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냥 알겠습니다. 본인의 이야기, 어디 가서 풀 수 없는 이야기, 편하게 푸는 공간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리십니다. 다시마요. 일단은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 이야기는 똘비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똘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 똘비라는 존재는 저에게 약간 도움을 줬던 어떤 수호신이었던 존재였는데 이 존재가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존재예요. 그 똘비라는 존재는 결국에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며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당시에 저는 똘비가 신이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이야기는 어떠한 후배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제가 당시에 여중이었을 때 이야기인데 중학교 때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고 나서 알게 된 후배들이 생겼어요. 근데 그 후배들이랑 친해져가지고 동아리를 통해서 알게 된 얘들이었는데 그 애들과 친해져서 급식을 먹게 될 때,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도서관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급식을 먹으러 갔었어요. 그러다가 알게 된 여자애가 하나 있었는데 유독 이 여자애가 스킨십이 강한 편이었어요. 네, 아시다시피 여자애들은 스킨십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여자애도 저에게 그 스킨십을 많이 했었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편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당시에 중학교 3학년 때는 어쩌다가 그렇게 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귀신이 보인다는 이야기가 소문으로 퍼져 있는 상황이라서 그 후배가 그 이야기를 들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저에게 갑자기 그 후배가 물어보기 시작해요. 선배 혹시 귀신 본다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숨길 것도 없어서 그냥 보이는 사람이야. 그런데 왜? 라고 물어보니까 사실 제가 요즘에 이상한 걸 보기 시작해서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보이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약간 자기가 방 안에 혼자 있을 때 검은 형체가 보인대요. 평소에는 본 적이 없는데 어느 순간 그게 보이기 시작해서 어떤 건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얘가 궁금해서 물어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걔가 그거를 저한테 물어보더니 하는 말이 혹시 제 주위에 그런 애들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제가 그 얘를 봤을 때 뭔가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냥 걔의 뒤쪽에 약간 어깨 쪽에 동그란 검은 액체 같은 게 하나 있었던 거는 있었지만 그 외에는 뭔가 이제 귀신이라던가 위험한 예라던가 그런 것들도 없었고, 특히나 빙의에 걸려있는 사람이었을 때 특징이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어떤 얘는 따로 분리가 되어 있거나 계속 따라다니면서 노려보고 있거나 같이 붙어 있거나 이런 경우고요. 두 번째는 아예 들려있는 상태. 그러니까 완전히 본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 상태일 때는 겹쳐 보여요. 사람이 겹쳐 보이고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모습이 보인다거나 아니면 두 개로 보인다거나 그런 식이거든요. 오호.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빙의에 걸린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특히나 영적으로 보이는 때가 중학교 때 제일 심했어요. 그래서 얘가 만일에 진짜 보였다면 제가 눈치를 챘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눈을 마주치면 바로 느껴져요. 아, 얘 보는 얘구나. 오. 아니구나. 이걸 느끼는데 그 얘는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얘가 아닌데 빙의도 아니다, 뭣도 아니다 하면은 보이는 게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게 아닌데 뭔가가 본다는 게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 계속 얘기를 해봐 라고 했더니 그게 점점점 뚜렷해지고 뭔가 자기를 잡아먹을 것 같다. 그리고 보통 그런 경우는 저승사자인 경우가 많지 않느냐, 되게 무섭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했지만 당시에 그것 때문에 또 저한테 자기 집으로 초대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선배가 날 도와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보길래, 근데 그때 당시엔 제가 좀 사건이 있어서 저희 어머니가 누군가한테 간다거나 집에 놀러 간다거나 이런 걸 되게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미안한데 내가 요즘에는 그런 밖에 나가는 게 제한이 되어 있다, 미안하다, 그거는 어려울 것 같다, 아니면 차라리 나한테 사진을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항상 자꾸 그걸 잊어버린대요. 사진을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말을 했어도. 그래서 대체 뭘 얘기를 한 걸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또 마침 이제 귀신 보던 후배가 하나 있어요. 그 후배도 같이 급식을 먹던 친구다 보니까 그 친구를 알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거를 도와달라고 했던 얘를 똘순이라고 부르고요. 그 귀신 보는 후배는 그냥 귀신 보는 후배라고 말을 할게요. 귀신 보는 후배한테 물어봤어요. 너 혹시 똘순이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냐? 라고 물어보니까 들어본 적이 없대요. 걔 뭐 본대?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걔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 이렇게 보인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보이는 것 같지가 않다고 느껴진다, 근데 너 생각은 어떠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도 전혀 안 느껴진대요. 그러니까 귀신을 보면은 저처럼 반응을 해야 된대요. 반응이 완전 상반된다고. 이거 거짓말인 것 같다. 그리고 특히나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그 여자애가 저를 좋아하는 것 같대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동성 비하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당시에는 제가 좀 눈치가 없는 편이라서 걔가 뭐 그럴 게 있나? 내가 그렇게 뭐 예쁘지도 않고 몸에도 좋지도 않고 그러는데 왜 나한테 그런 게 있겠어?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야, 걔 눈이 이상해. 선배 쳐다보는데 눈이 이상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일단 알겠어 하고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만일에 진짜 보이는 거라면 그 귀신이 어디 있는지, 그게 어떤 느낌인지를 알 테니까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 친구가, 제가 갑자기 뒤를 돌아봤어요. 하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똘순이도 뒤를 돌아보더니 뭔가가 서 있고 뭔가가 보인대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없는 부분을 일부러 쳐다보면서 있다고 얘기를 할 때마다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저는 있던 부분을 돌아봐서 다른 방향을 가리키면서 저기에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있대요. 그러니까 방향도 다 틀리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귀신이 계속 보이던 입장이고 그게 좀 고통스러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 장난식으로 얘기했다는 생각에 좀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걔를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하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똘순이의 반응이 이상한 거예요. 뭔가 기쁘다는 듯이 진짜요? 1대1로 대화할 거예요? 저 갈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분위기를 눈치를 못 챘나 싶어서 일단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걔한테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미안한데 난 지금 솔직히 말하면 네가 귀신을 내가 본다는 걸 거짓말로 여기는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왜 나한테 거짓말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무슨 말이야 선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진짜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거짓말하면 그렇게 좋아? 뭘 원하길래 그렇게 얘기를 해?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똘순이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뚝뚝 흐르면서 무릎 꿇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비는 거예요. 진짜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진짜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러려던 게 아니었다. 한 번만 봐달라.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액체 같은 게 점점점 커지면서 옆에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 있는 모형으로 보이더니 걔랑 똑같은 모습으로 저를 쳐다봐요. 그러면서 갑자기 선배 좋아요. 선배 좋아요. 선배 좋아요.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똘순이도 똑같이 고개를 팍 들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선배 좋아요. 선배 좋아요. 선배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서 저를 벽으로 몰아세우면서 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목을 잡고. 근데 그때 당시에 똘순이와 저의 체격은 2배 차이였어요. 제가 훨씬 더 컸고 키도 컸고 심지어 당시에는 제가 좀 체격이 있다 보니까 힘이 센 편이었거든요. 여자애들 치곤. 근데 그 얘의 손을 뿌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세서. 그리고 되게 깡말랐는데도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는지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서 대체 왜 이러냐 정신 차려라 라고 얘기를 해도 선배 아니요 저 선배 좋아해요. 선배 좋아해요. 선배 저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 만나주시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계속 몰아붙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동성은 존중하지만 그렇다기엔 뭔가 쎄해요. 그냥 얘가 뭔가 쎄한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눈빛도 너무 무섭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아무리 벌 보는 걸 저도 나가지를 못하니까 계속 뿌리치니까 나 싫다고 하고 소리 지르니까 갑자기 얘가 멈춰요. 그러더니 저를 노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시겁한 상태로 제가 도망 나왔어요. 그래서 도망치다가 그 똘비를 만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똘비가 항상 옆에 있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똘비가 가던 걸 마주치더니 마주치자마자 하는 소리가 너는 귀신을 그렇게 끌어모으더니 귀신 들린 얘까지 꼬시냐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니 뭘 꼬셔 내가 뭘 꼬시냐고 한 게 하나도 없다 이랬더니 너가 그렇게 좋은가 보지 그것까지 꼬시냐 대단하다 라고 얘기하더니 일단 내가 처리하겠다. 대신에 걔는 기억 못할 거야 오늘을. 그리고 교실에 가 있으면 일은 끝날 테니까 교실에 가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슉 사라져가지고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그렇게 교실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그게 좀 많이 무서웠어요. 걔가 그렇게까지 힘이 센 것도 그렇고 이상한 모습을 봤으니까요. 그래서 다음날에 걔를 마주치는 게 무서웠는데 우연히 또 마주쳤어요. 그랬더니 정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선배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혹시 어제 일 기억이 안 나? 라고 물어보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난대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제 저를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내 기억이 잘못된 건가? 이 생각이 들어서 거기를 1대1로 방으로 들어간 걸 본 후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후배를 찾아가서 혹시 걔가 나랑 같이 들어간 거 봤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억난대요. 실제로 들어갔던 거 봤고 저를 밀어붙이면서 뭐라 하고 있는 걸 봤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도와줄 수 없었던 거는 아마 제가 힘이 센 편이라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그러고 있으니까 도와주지는 못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친구가 결국에는 멍 때리더래요. 20분 동안 그렇게 멍 때리는 걸 봤고 그 다음에 나가는 것까지 확인을 했대요. 근데 그것 때문에 붙잡으려고 너 괜찮아? 라고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그냥 가더래요. 그 이후로 기억이 없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좀 트라우마가 생겨서 친구랑은 멀어지게 되었고 그렇게 마무리가 된 좀 이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별의별 일들이 많으셨었네요, 다시마님. 그러면 시청자분들에게 이런 귀신을 원래는 조심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때로는 네. 이런 귀신이 좀 더 위험할 때가 있었다라고 했던 종류의 귀신이 있었나요? 원래는 그냥 해도 안 끼치고 좀 얌전한 그런 뭐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귀신인데 네. 갑자기 이럴 때는 항상 이런 귀신들은 이렇게 변했다. 좀 이런 거. 전 제일 무서운 게 본인이
해를 끼치지 못하는 귀신인 것처럼 흉내내는 얘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도 눈치를 까요. 얘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준비하는 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는 얘들이 기다렸다가 몸을 차지하려고 하는 경우라던가, 특히 저처럼 뭔가 그르신 분들이 좀 위험하긴 한데, 그런 존재는 몸에 차지해서 다시 산 사람처럼 살고 싶어하는 원한기라던가, 아니면은 귀신을 잡아먹는 귀신은 사실 폐가 쪽에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네, 그래서 거기에서 힘을 불려가지고 대장이 되어 있거나, 그래가지고 사람을 홀려서 똑같은 귀신으로 만들어서 힘을 불려가지고 잡아먹는 얘들도 있었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면 네, 다시마님은 귀신을 많이 봐온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경험했을 때 네. 물 쪽에 있는 귀신이 무서웠나요? 아니면 산 쪽에 있는 귀신이 무서웠나요? 도시 귀신들은 뭐 약할 거 아니에요, 그나마. 산 쪽은 귀신보다는 더한 존재, 약간 도깨비라던가 산신분이 화내면 좀 무서웠고요. 약간 그러거나 아니면은 물귀신은 잘 모르겠어요. 물귀신은 제가 저를 지켜주는 존재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따라온 적은 있어요. 예전에 강가에 산책을 갔다가 빠져 죽은 귀신인 건지 모르겠는데 따라온 적은 있어도 다 할매가 도와주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어가지고 그런 위험한 일은 거의 사실 귀신 때문에 일어난 일은 거의 없어요. 네. 그러면 물귀신에 관련된 것보다는 뭔가 네. 산 쪽에서 산신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종류, 도깨비가 뭐 화를 낸다든지 무섭게 했을 경우가 훨씬 더 무서웠다. 네.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게 있는데 이번엔 좀 짧은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고등학교 때였는데 그때도 귀신 보는 얘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저희 고등학교가 그렇게 좋은 고등학교가 아니었어가지고 몇몇 얘들이 미성년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원래 미성년자분들은 마시면 안 됩니다, 참고로. 근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술만 마시면 보이는 친구가 있어요. 원래 보이는 친구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원래는 평소엔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네. 안 보이고 뭣도 안 보이다가 술만 마시면 뭔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갑자기 어느 날 등교를 하니까 그 여자애가 저한테 대뜸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전화를 그렇게 했는데 왜 안 받아?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화를 언제 했다고 이제 살펴봤는데 부재중도 안 오고 문자도 안 와있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 핸드폰에. 그래서 대체 뭔 소리냐, 이거 봐라, 아무 일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게 진짜가 이렇다고? 아니야, 나 분명 보냈어 하면서 자기 핸드폰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걔가 한창 또 마시고 있었나 봐요, 친구랑 함께. 근데 마시고 있다가 이상한 귀신을 하나 봤대요. 팔척 귀신처럼 굉장히 큰 여자가 기어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걔가 야외에서 먹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약간 숲 같은 곳에서 있다가 도망을 쳤대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도와주는 할매가 있었기도 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술을 먹지 않아도 계속 평소에도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결해주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저한테 전화를 했대요. 근데 전화를 한 8번, 9번 걸어도 전화기가 꺼져 있다거나 아니면은 그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계속 뜨더래요. 그러면서 얘는 왜 계속 안 받는 거야 하면서 그러다가 결국에는 겨우겨우 도망쳐 나왔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억울했나 봐요. 계속 전화도 안 하고 그렇게 전화를 했고 문자도 보냈대요. 네. 근데 문자도 안 오고 카톡도 안 오고 전화도 안 오고 이랬기 때문에 저한테 그렇게 보내놨으면 아침에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없고 그냥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오니까 좀 화가 났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저한테 문자 보냈던 거 카톡 부재중이 있더라고요. 전송이 안 된 상태였겠다. 전송이 보내져 있어요. 보내져 있어요? 네, 근데 핸드폰에 제 거는 아무것도 안 떠 있어요. 이게? 그래서 걔가 진짜 너무 소름 끼쳐하면서 걔가 진짜 잘못했으면 나 잡아먹는 거 아니었냐면서 되게 소름 끼쳐했던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할매한테 물어보니까 술 적당히 마셔라, 그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끝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이게 원래 평소 때는 귀신이 잘 안 보이다가 술 먹으면 네. 제어가 풀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안 보려고 했던 그 제어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많았거든요, 시들문에서도. 네, 그래서 저도 술이 거의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죠? 술 먹으면 훨씬 더 잘 보이고 말도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고 그러시죠? 네.
네, 심했던 적도 있었던 게, 제가 친한 사람이랑 술을 먹다가 걔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보인다는 걸 알고 네네. 있었는데, 갑자기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가 좀 많이 만취했나 봐요. 그래서 술을 그렇게 마시다가 했는데, 택시기사분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많이 보더래요, 제가. 그래서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얘가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기사님 빨리 가주세요, 이러면서, 혹시 몰라가지고 저를 붙잡고 있었대요. 네. 여차하면 입을 막으려고. 그래서 계속 쳐다보다가 마지막쯤에 제가 내리면서 기사님 물 조심하세요 하고 내리더래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그 친구분은 원래 보셨던 분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아마 좀 옛날에 있었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좀 다시마님은 다른 분들이랑 조금 다르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네. 대부분의 영화인분들은 혼자만 그런 일들을 겪기 때문에 외롭게 혼자 지내시거든요. 아, 네. 다시마님 주변에는 비슷한 분들이 많이 모이네. 네, 좀 어, 되게 신기한 게 보이시는 분들이 보이는데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좀 생각난 건데 제가 그렇게 애매하게 보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네. 보인다거나 약간 그런 분들이 저를 만나고 한 1년, 2년 뒤면 안 보인대요. 오? 영화를 닫아버리시는 거야? 모르겠어요. 그냥 안 보인대요. 저보고 나 요즘엔 안 보여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듣긴 했는데 뭔 상황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저는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영화를 닫았다기보다는 네. 그냥 안 보일 때가 되신 거야. 그분들은. 그렇겠죠. 예, 그런 때도 있겠죠. 예. 제가 이 방송을 7년 정도 진행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원래 담배 끊는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담배를 잠깐 쉬어간다고 얘기하거든요. 뭐 술 끊는 네네.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술을 잠깐 쉬어가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영화도 잠깐 쉬어가는 겁니다. 안 보이는 시기가 있고 또 나중에 또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잠깐 무슨 일이 있어서 안 보이긴 했던 적이 있긴 해요. 네, 그래서 영화과 담배와 술은 잠깐 쉬어가는 거다. 네, 이렇게 네. 또 생각을 하고 오늘 다시마님께서 그래도 이야기 워낙 잘하시니까 네, 너무 또 섬뜩하게 네. 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들려주실 이야기 많으시겠지만 네, 또 시간 내셔서 한번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마님.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시마님의 이야기를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는데 정말 듣기 힘든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셨어요. 뭐 대부분 정말 뭐 신에 관련된 거, 뭐 무속인에 관련된 거, 그리고 영안에 관련된 거는 정말 많이 나온 소재예요. 저희 방송에서 거의 단골 소재나 다름이 없는데 그래도 저는 그 분들마다 겪은 게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재미를 또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고 이런 타입의 사람도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다시마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다시마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다시마님. 다시마님께서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다시마님께서 해주실 이야기의 주제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귀신 이야기들, 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시긴 했지만 오늘의 주제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오랜만에 저희 그 노구리 오빠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근데 보이지도 않고 그냥 한 번씩만 느껴지는데 왜 이렇게 내가 고통을 받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이유도 다양하지만 혹시나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또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너구리 오빠가 누군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만 네. 설명해 주시고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다시마요. 너구리 오빠는 제가 예전에 영적으로 보이는 것도 보이지만
자기 확신이 잘 안 느껴질 때 한 번씩 타로를 봐주기도 해요. 오, 예. 근데 이런 타로를 봤을 때는 무료로 다른 분들에게 해드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만나게 됐던 오빠고요. 처음에는 이제 손님 대 타로사처럼 얘기를 나눴다가 어쩌다 보니까 개인사 이야기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친하게 되었는데 당시에 이 오빠가 타로만 봤을 때는 어떠한 일이 없어 보여서 그냥 평범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넘겼어요. 근데 이 오빠가 어느 날 그런 말을 갑자기 하더라고요. 너 혹시 다시마야 사실 너가 약간 귀신을 본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내가 이런 타로나 이런 오컬트적인 걸 되게 좋아하지만 그러기도 해서 불교 신자기도 하다 보니 절에 가서 스님과 대화도 해보고 이래봤을 때도 본인이 영적으로 문제가 없었는데 한 번씩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가 생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가 한번 직접 봐달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야기를 들었던 게 특정으로 어떠한 여성분과 대화할 때 뭐 어머님이라던가 저처럼 여자거나 아니면 뭐 보이지가 않는다 하더라도 자꾸 통화하는데 여자 목소리를 듣는데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데 여자 목소리가 계속 들린다. 뭐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뭐 아니면 가끔씩 새벽에 갑자기 막 산책을 하고 싶어져서 밖을 나가면 센서등이 있잖아요. 가까이 가야만 불빛이 켜진다거나 이러는 센서등이 가는데 스포트라이트처럼 땅땅땅 하고 켜지더래요. 그래서 실제로 만나서 봤을 때도 제가 한번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긴 했거든요. 그래서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가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 오빠랑만 다니면 켜지고 저 혼자 다니면 안 켜져요. 그래서 되게 이상하긴 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빙의에 걸렸다거나 아니면 좀 문제가 있을 때는 제대로 통화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직접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오빠가 있는 대구로 내가 갈게. 가면은 좀 보여줄래? 라고 해서 너구리 오빠랑 직접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 오빠가 처음에 봤을 때 좀 많이 놀랐어요. 생각보다 오빠가 약간 좀 미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막 센 인상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이 오빠가 분명히 단정하게 오기는 했어요. 원래 그때 당시에는 정장샵을 하고 있었는데 포마드로 머리를 이렇게 뒤로 넘기고 약간 깔끔한 정장 차림에 점퍼를 입고 왔는데 되게 인상이 강한 거예요. 머리색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데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보면은 수어사이드 스쿼드에 나오는 조커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강한 인상이었고 눈썹도 진하고 눈도 엄청 커서 약간 순한 표정인데도 아무런 표정을 짓지 않았는데도 웃고 있어도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인상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문제는 그 옆에 여자가 있긴 했어요. 귀신이라고 해야 될지 애매한 존재인 거예요. 귀신 중에도 약간 사념체라고 사람에게 원한이 생기거나 안 좋은 감정이 생기면 사념체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상상했던 것들이 형상화가 돼서 귀신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 이걸 사념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 존재는 명백하게 누군가의 영혼이 아니라 사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한을 너무 사서 예를 들면 잔인하게 됐다거나 이런 원한이 똘똘 뭉쳐서 한 사람의 원한이 아니라 여러 명의 원한이 뭉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왜 있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오빠랑 얘기를 나눴을 때는 약간 양아치스러운 그런 태도와 욱한 성격도 있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심하게 대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오빠 혹시 뭐 원한 산 일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이 오빠가 의외로 순해 보여요. 한 여자가 생기면 그 여자만 보기 위해서 본인이 알고 있던 여사친들을 싹 다 정리할 정도로 굉장히 순해 보이고 여자에게 그런 짓을 하면은 쓰레기 짓이니까 절대 하지 않는다 주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은 절대 생기지 않는다. 내가 왜 그런 일을 하며 그런 쓰레기까지 되고 싶진 않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대체 뭐가 문제일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지켜봤는데 여자를 만날 때만 이 여자의 존재가 귀신이라고 할게요. 사념체인데 이 여자 귀신이 노려봐요. 이 오빠를 계속 노려보는데 남자들끼리만 만날 때는 노려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대체 뭐가 문제인가 싶기도 해서 여러 가지를 묻게 됐어요. 근데 이 오빠가 예전에도 말했다시피 정말 소름 끼치는 걸 설렘으로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즐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폐가를 간다거나 원래 되게 무던한 성격이어서 본인이 폐가를 갔다가 강령술을 해서 일주일 동안 고생했는데 그게 재밌다고 느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심하다라고 생각을 한 게 매번 일이 있어서 저에게 부탁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스님분에게 무슨 얘기를 들었냐라고 하더라도 너는 되게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건 보지는 않을 거다. 뭐 스님의 길에 간다거나 이런 것들도 아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비해서는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느끼고. 그래서 그럼 뭐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할매에게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할매는 저에게 도와주는 신격인 존재입니다. 사람이 아니고요. 그래서 할매에게 물어보니까 제가 전생에 있었던 업보가 너무 쌓여 있어서 그게 끌고 온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빈번히 일어난대요. 너무 센 전생을 가지면 그런 일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오빠가 실제로 있었던 전생 중에 하나가 여자만 죽였던 연쇄살인범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오, 예. 네, 그러니까 여자만 미친 듯이 하고 그리고 좋게 죽었다. 그래서 업보를 다 청산하지 못해서 이번 생에서 따라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빠가 정말 원하는 거, 너무 하고 싶은 거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자꾸 빈번히 떨어진대요. 자꾸 하지를 못하게 만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해도 밤새면서까지 어떻게든 해봐도 안 된대요. 그래서 이 존재 때문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알고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사실 어떠한 신과 내기를 한 거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내기란 게 무슨 뜻이냐라고 했더니 이 영혼이 너무 더럽고 추악하니까 너는 다음 생을 살더라도 업보를 청산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비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아니 난 변할 거야, 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서 그 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생긴 거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원하는 일을 못하게끔 만들어 놓고 화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인생 자체에 화내고 망했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얘기를 하게 돼서 했더니 그 신이 직접 저한테 왔어요. 제가 그 오빠를 자꾸 도와주려고 하니까 뭔가 짜증나고 화가 난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와서 너는 저 금수만도 못하는 놈을 가져다가 뭐 할 것이냐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차피 이 사람은 나한테 연이 되어서 왔고 그리고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고 내가 만일에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라면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내 운명 중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쟤는 절대 못 바뀔 건데 네가 뭐하러 할 거냐라고 계속 따지고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거에 대해서 사람은 어떻게든 환경이 만들어지면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래 어차피 너는 사람을 도우는 운명이고 그러기 위해서 네가 이번 생에 왔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알고 있지가 않으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했더니 제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왔던 건 맞대요.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너구리 오빠를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다라고 했더니 그래 너라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나는 그래도 안 바뀔 거에 걸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 오빠가 바뀔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했어요. 중간에 그런 적도 있었어요. 이 오빠가 계속 뭔가를 하지 못하게 그 정장샵에서도 잘해도 이 오빠가 아무리 노력하고 잘한다 하더라도 계속 비난하는 거예요. 그 상사분이. 처음에는 이렇게 가르쳐요. 너 그따구로 일할래? 이래가지고 그거 관련돼서 제대로 일을 하니까 이번에는 내가 언제 그랬어? 아니야 다시 처음부터 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히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그거에 점점 화가 쌓이다가 나중에는 터진 거예요.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and it's breaking us down now. We were in love
understood.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and it's breaking us down now. Your hand,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Sun on the top, hot oil in the pan. Uncle in the apron, moving like he can. Rice in a paper boat, lime on the side. One bite, one smile, make a rough day glide. Hands full of change, feet full of dust. Still in line early, everybody trust. Steam on the sidewalk, bang on the tin. You could just to come back in the place you're in. If your pockets feel low, take a seat, take a blow. Let the Sharpie show how the small things grow. Street food, keep me moving. Street food, keep me proving. One hot bite, I'm not losing. Street food, keep me moving. Chop it, serve it, live it. Street food, keep me proving. Caught by the school gate, walk with a scar. Auntie flips those circles, never needs a star. Peanuts in the chutney, mango in the rain, sweet with a little stain. Same as the game. You came in worn down, you came in broke. Now you stand a little straighter with the first smoke. Grease on the fingers, fire in the night. Some days start humble, then they turn alright. If your name got bent and your luck got spent, take that last coin, friend. This is how you stand again. Street food, keep me moving. Street food, keep me proving. One hot bite, I'm not losing. Street food, keep me moving. Chop it, serve it, love it. Street food, keep me proving. From the curb to the crown, from the start to the stage, every little play holds a whole new pace. You don't need much when the flame is true. Just a warm up heart in a hand that'll do. Street food, keep me moving. Street food, keep me proving. One hot bite, I'm not losing. Street food, keep me moving. Serve it up, I'm ready. Street food, keep me proving. Chop it, serve it, love it. Street food, keep me proving. 근데 이 오빠가 정말 살벌한 게 화가 나면 자해래요. 그러니까 손으로 미친 듯이 때려요, 얼굴을. 분노를 차가지고 소리 지르고. 근데 정말 소름 끼쳤던 거는 그 오빠의 눈도 도마뱀처럼 변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실제로 보면 무섭다라고 느낄 정도로 변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짐승이라고 하고 금수라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살벌해지는 거예요. 쌍욕을 뱉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제가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오빠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빠를 지원하는 어떤 신들도 있을 거고, 오빠를 도와주고 있는 어떤 존재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쳐가면서 오빠가 살아가고 싶냐라고 하니까 그건 아니래요. 그러면 오빠가 변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오빠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이 다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 오빠가 안 믿었어요. 근데 제가 말한 대로 계속 망해가는 걸 느끼고, 제가 말한 대로 이뤄지니까 이 오빠가 얘가 말한 게 맞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실제로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안 했는데 탈목에 멍이 들어있다거나. 사실 제가 원래 원석 팔찌를 처음 만들게 된 계기가 그 오빠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빠한테 팔찌를 바꿔 껴라. 그러면 그게 나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래 끼던 팔찌가 자기가 지정해놓은 거라서 바꾸기가 싫대요. 그래서 막 고집 피우다가 결국에는 제가 화를 내니까 알았다 하면서 바꾸고 한두 시간 잠이 들었대요. 그러고 나니까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니까 다시마가 말한 게 맞았구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삶의 힘듦이 빈도수가 높아졌구나 라고 느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제서야 오빠가 많은 걸 겪고 나서 제 말을 듣기 시작했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게 말할 줄 알고 이제는 그 오빠의 형조차도 놀랄 정도로 많이 변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지금 너구리 오빠는 괜찮아진 상태가 됐고 특히나 그렇게 변하고 나니까 좀 더 삶이 수월해진 것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이야기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이야, 또 이런 일도 있네요. 기묘하네. 네,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너구리 오빠가 음지탐지견이다 라고 예.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게 제가 사실 처음에 원래는 전라도 토박이었어요. 근데 대구에 딱 처음에 들어섰을 때 정말 강하더라고요. 머리가 핑글핑글 돌 정도로 굉장히 강한데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좀 유명한 패가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 오빠가 어느 정도냐면 본인이 정처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떠돌잖아요. 그러면은 뭐지? 하고 정신 들었을 때 눈앞에 있는 게 대부분 폐가예요. 그래서 전에도 그런 안 좋은 곳을 계속 찾아다니길래 그만해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너구리 오빠랑 제가 같이 길을 걷다가 오빠가 타로를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그래서 타로를 봐달라고 알겠어 하면서 가려고 했는데 어떠한 카페를 본인이 알아왔대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 카페로 갈까? 라고 해가지고 찾아봤더니 그 오빠가 가는 대로 가니까 이상한 곳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빠가 이쪽이야 하면서 안내해주면서 가는데 뭐라 해야지 불교 쪽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모시는 그런 곳이 있는데 의식 치르고 제사 지내고 뭐 이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만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곳이라던가 길목에 대나무가 막 솟아 있다거나 아니면은 좀 살벌한 귀신들이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귀 없어서 계속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애들도 있었고 애기들이 막 기어다니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보통 그 길목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가는 게 맞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빠 어디까지 가야 돼? 여기 맞아? 라고 물어봤더니 맞대요. 여기 맞아? 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갔더니 또 도착한 게 폐가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길을 가면은 폐가에 맨날 도착해요. 그래서 나중엔 정말 위험하다 싶으면 할매가 소리쳐요. 야! 이래요. 그러면은 무조건 거기서 나와야 돼요. 야라고 소리치는 순간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렇지가 않으면 오빠가 약간 좀 몽유병에 시달린다거나 아니면 제가 한동안 시달린다거나 그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도 있었고 그 일도 있었어요. 노숙자 사건인데 그때 당시에 오빠랑 오빠의 형인 고모빠라고 부르는데 제가 고모빠랑 그 너구리 오빠랑 같이 나 영화 보고 싶은데 같이 볼래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가 새벽 때쯤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래 그러면은 놀러 가자라고 해서 놀러 갔다가 거기가 지하를 내려가서 올라가야 되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지하로 내려갔는데 어떠한 남자분이 키가 좀 컸거든요. 한 180 정도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되게 깡말랐어요. 근데 되게 멀끔한 거예요. 노숙자처럼 보이는데 되게 멀끔해요. 그래서 되게 저 사람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러다가 가는 길에 화장실이 있어서 제가 화장실 잠깐 갔어요. 오빠들이랑 갈라져가지고 그러다가 밖을 나왔는데 손 씻고 나왔더니 그 사람이 멍하게 화장실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못 봤던 어떤 여자 귀신이 목마를 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자 귀신이 속삭이는 말이 쟤 죽여버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저 사람 이러고 있다가 제가 먼저 밖으로 나왔어요. 네, 너구리 오빠가 형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문 앞에만 그냥 가만히 있던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나가니까 갑자기 저를 눈을 마주치더니 놀래면서 군대식으로 휙 하고 회전하시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뚜벅뚜벅 로봇처럼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랑 그 너구리 오빠는 살기를 느꼈어요. 그 사람한테. 뭔가 일을 치를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 곰 오빠는 되게 곰이라는 별명에 맞게 사람이 있었는지도 몰랐대요. 그래서 이거 빨리 도망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구리 오빠가 뭔데? 뭐가 보였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모르겠고 일단 나가라. 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나가라. 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밖으로 나갔고 나갔을 때 그래도 쫓아오진 않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그 눈이 사람 죽여본 눈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본인도 그걸 느낀 것 같대요. 너구리 오빠도. 그래서 이거 좀 위험하다. 오빠 이거 빨리 볼일 보고 가자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자 하면서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서 뭔가 또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쟤 죽여버려. 이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하고 뒤돌아봤더니 그 남자가 우뚝하니 서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온 거죠, 거기를. 그래서 뭐야, 왜 따라왔지? 라고 생각했는데 혹시나 그래도 저희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우연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괜찮겠지 했는데 계속 저희를 따라가요. 사람이 진짜 많은데 저희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랬는데 거기에서 그 횡단보도 쪽으로 가더라고요. 어디 가려나 보다 하면서 넘겼더니 그 사람이 초록불인데도 안 건너고 저희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오빠들이랑 도망을 치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그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마님께서도 나는 이런 일이 좀 많았어서 이게 무서운 걸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네.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일반적으로 이야기만 듣지 직접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드물어요. 근데 이제 무슨 일은 생기진 않아서 심장만 있는 상태니까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 안에서 나오는 그런 대사나 그런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한테는 그래도 좀 생소할 수 있고 그리고 다시마님만의 경험담이신 거잖아요, 이건.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부담 가지지 마시고 지금처럼 편안하게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마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감기 너무 요즘 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마님의 이야기를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다시마님의 이야기는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분도 일반적인 귀신을 잠깐 보거나 이런 상황을 겪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